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D-41을 계기로 해서 ARS에서는 상당한 표차가, 격차가 이렇게 나지만 살얼음판 대선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서울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서울 이후에 대선 전국의 어떤 지형도가 그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을 코앞에 두고 TV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 앞으로 변수라는 게 뭐 4대 변수가 있다, 몇 대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가 네거티브 문제라든가 코로나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 서울 앞둔 이 TV 토론. 이게 어떻게 될 건가였는데 지금 방식은 날짜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31일로. 31일에 이제 양자 토론을 하고 내달 3일에 사자 뭐 심상정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TV 토론을 하는 걸로 31일은 뭐 TV 토론은 아니고 두 사람이 하니까 뭐 TV가 와서 취재를 하든 뭐 유튜브가 중계를 하든 뭐 공중파 말고 또 뭐 종편에서 중계를 하든 그건 이제 언론한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지난번 서부지법, 남부지법에서 내린 판결의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겠다. 방송사가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에 안철수 심상정을 뺀 것은 선거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맞짱 토론을 하자. 이걸 좀 강력히 주장했고 성사가 일단 됐어요. 31일 날. 뭐 시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맞짱 토론을 주장했을까요? 토론할 때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에 일단 뭐 자신이 있다는 그 자기 의지 표현이죠. 뭐냐면 그동안도 6번인가 해봤는데 뭐 내가 징계 없잖냐. 내가 그동안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맞짱 토론을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라든가 다른 사람들 넣으면 야권에서는 저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권인데 야권의 다른 안철수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보다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선 안철수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자 토론이란 것은 결국 윤석열 공격, 그러니까 세 사람 1대3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굳이 그걸 안 그래도 세 번인가 토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가는 후보들은 다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하는 거 싫어하죠. 그 돼 있는데 1위로 되게 공격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자 토론하면 서로 자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고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기가 좀 어렵거든. 뭐 전부 중구난방으로 자기 할 말하고 자기 하니까 나중에 다 듣고 난 사람들은 뭘 들었더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니까 2시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알맹이는 사실은 본인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그러니까 맞짱 토론처럼 그냥 후속 질문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3일, 우리가 언제 3일 그거 약속했느냐, 이래서 실무협의회도 우리는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이쪽에서는 또 안철수는 심상정은 내가 뭘 해치지 않습니다. 나오세요. 비겁하게 하지 말고, 안철수는 내가 그렇게 겁납니까? 이러는데 두 사람이 겁나는 게 딴 게 겁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그렇게 완전히 흐려버리면 토론 자체가 토론이 아니라 윤석열 성토장이 돼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장을 지금 미리 펼쳐줄 필요가 뭐 있냐. 선거법에 정해진 그 3번만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이래서 이왕 하자면 근데 사실은 이 토론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작년 11월 달 먼저 시비 건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양자 토론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만나봤자 싸움뿐이 안 할 텐데 무슨 토론이냐 해갖고 왜 토론을 기피하냐 해서 이런 당내로부터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깐죽거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후보 위험 요인이랄까 요소 허들 이게 다 대부분 거쳐져 버렸어요. 그 장모는 지금 완전히 또 무죄 판결 났죠. 그다음에 이 부인도 오히려 7시간 통화 가지고 오히려 역전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제
양자 토론에서 더 뭐 거칠 건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갈수록 지금 골치 아프게 돼 가거든.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반발이 심하다든지 그 형수가 또 지금 뭐 고소한다든지 예?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악재만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가능하면 이재명 후보는 직접 그 양자 뭐 토론해가지고 그런 거 부각되는 것보다는 예? 다자간 토론을 해가지고 사자 토론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집중 공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이것도 꼼수고 얕은 그런 꾀인데 이왕 자기가 애초에 그랬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지금 민주당이 뭐라는지 압니까? 비열하게 말이지. 예? 양자 자꾸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사자에 당당히 나오라고 엉뚱소리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깨끗이 해명을 하겠다, 설명을 하겠다는 것도 하나하고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포함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양자 토론을 하면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동안 뭐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는 달인이라 뭐 구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막상 양자 토론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 양자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는 서울 민심이 거의 또 출렁인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논리에 밀리거나 명분에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윤 후보가 그동안에 좀 뭐 약세는 뭐냐면 점잖게 이제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세를 안 하고 점잖은 그런 이미지를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허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때는 검사 오랜 동안 검사 경력 있잖아요. 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 예? 문제점을 똑부러지게 지적하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명한 대답, 그다음에 분명한 지적 이런 것만 하면 이재명 후보 말재간은 오히려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왜냐하면 그거 보면 안 되는 뭐 경제 어쩌고 이러지만 윤희숙 그 전 의원한테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실은 깊은 무슨 뿌리 있는 그런 경제 지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지금 좀 하면서 그동안에도 뭐 대통령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이론적인 그런 바탕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능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걸 뭐 이쪽에서 윤 후보가 자신감만 갖고 대처한다면 오히려 윤 후보에게 훨씬 유리한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코리아 리서치 등 4개사가 조사한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거기에 가치 조사한 그 내용을 보면은 부동층의 55%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55%가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 조사 대상의 33% TV 토론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만큼 지금 이 TV 토론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지층은 그러니까 지지층은 뭐 지지층은 변하지 확보하니까, 않습니다. 예, 뭐 토론을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그거 가지고 저 마음을 바꾸지는 않겠지만은 이 부동층들 그러니까 이 스윙보터들은 그 내가 확실하게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지지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수단이 뭐냐면 토론이거든. 그 점에서 볼 때는 만약에 그 토론을 지켜본 사람은 이번엔 윤석열이 똑똑하더라 봤더니 이래 되면 가는 거예요. 뭐 말도 잘하네. 그래. 뭐 이런 정도만 되면은 윤석열은.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 성공을 하면 윤석열 후보 뭐 토론은 자신이 없는 것 같이 하고 토론 잘 못하는 것도 훨씬 잘하잖아 이래 되거든. 그래서 바로 그런 기대치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거하고 그 괴리가 이 문제를 이제 뭐냐면 그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대치만큼 보다 오히려 더 낫더라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기대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기대치가 좀 높죠. 근데 보니까 윤석열한테 밀리던데 이래 되면 그게 엄청스러운 마이너스 효과를 갖고 오거든. 그 점에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그렇게 뭐 걱정스러운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 토론을 보면은
이명박, 정동영 붙었던 2007년이죠. 정동영 앵커 출신으로 말 잘하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이정희 이렇게 붙었던 선거 때도 보면은 2012년이죠. 그때는 MB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특히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이정희 이 두 사람이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이정희는 나는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뭐 해가지고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MB 박근혜가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 잘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이미지랄까 뭐 품격 또 뭐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또 아무리 말이 좀 눌변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이라든가 진솔함이라든가 그런 것들 식견이 얼만큼 담겨 있느냐를 한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청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이정희 후보가 크게 기여를 했죠. 예. 오히려 뭐냐면 여론의 그때는 역풍을 뭐 통진당이었던가 하거나 진보정당이었는데요. 불러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 윤 후보가 바로 자기 어떤 신념 이런 것을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을 공격할 경우에도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찔러서 공격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도 아무리 뭐 말재간으로서 진실을 말재간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띄워주는 토론이 될 것이다. 사실은 토론에서는 이미지, 말 실수, 그 내용보다도 그런 것들만 이제 남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머릿속에 최근의 것으로 깊이 남는 게 지난 2017년 토론 때 안철수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거 하나로 그래, 그냥 가버렸어요. 바보가 됐지, 바보가. 갑자기 무슨 MB 아바타냐? 그 뒤에 들어보니까 저 문재인 쪽에서 MB 아바타다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재인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유치원생이야 뭐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라도 유치원 문제 그 유아교육입니까 유치원 그 문제 가지고 또 말이 저 실수가 돼가지고 그것도 크게 간표 요인이 되게 됐는데 그때는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보세요 뭐 해갖고 또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금도 아직도 그렇더라고. 뭐냐면 말이 하면 이 말이 딱 오므라지는 말. 그러니까 분명하게 뜻은 분명히 전달되고 딱 끊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퍼져버려 말이. 내가 그런데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아직 그런 화법에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 청중들이 그 들을 때 아주 확실하게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까지 그 좀 그런 말할까 훈련을 좀 당에서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그 스타일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토론에 그렇게 크게 득점할 가능성이 없는데 또 안철수 후보는 토론을 그렇게 또 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토론에서 크게 득을 본 분이 15대 대선 때 처음 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TV 토론이. 그 이전에 YS도 TV 토론 하자고 하니까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말 재간이 없으니까 안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해창 DJ 이인재 이렇게 붙었는데 DJ의 그런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그런 말이 압도를 해갖고 거기서 아주 크게 승기를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DJ는 워낙 노련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 뭐 DJ 그 대응할 만한 그런 사실은 뭐랄까 솜씨를 가진 사람이 없었지. 그 다음에 이 뭐냐면 DJ는 또 보면 뒤에 다 실력이 갖춰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본인 슬로건대로 정말 많이 아는구나 그런 인식을 주었는데 2002년 대선 때도 노무현하고 이해창이고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무현의 또 직설적인 화법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장인 어른의 그런 문제들이
그건데 발치산 그런 예. 문제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렇다고 아내를 바꾸란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화법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선 후보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품격 있는 말을 하려고 굉장히 예. 노력했는데 이번은 안 다듬어진 예. 그 시장 바닥의 말을 그냥 했거든.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노가다 출신이라서 그 노가다식 말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인천에서 그때 광주 경선 끝나고 인천 경선을 가니까 이인재 후보 가만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말을 근데 우리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면서 그 장인 이력 문제를 꺼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우리 내 아내 말이죠.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애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이랬다.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이런 아내를 내가 그럼 대통령 되겠다고 내쫓아야 되겠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럼 대통령 포기하겠습니다. 이래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한마디 가지고 뒤집었는데 그때는 노무현 화법은 지금도 누구도 쓰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때는 독특했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도 50 청문회 때에서 청문회 스타로 이렇게 부상이 됐고 그 이후 이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이해를 따지지 않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정이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을 물려받겠다는, 승계하겠다는, 사실상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나 진보 정권은 노무현을 자기들의 무슨 가장 꼭 봉화리부터 가잖아요. 성지순례부터 하잖아요. 예. 그런데 광주에 가서 지역 감정을 이렇게 촉발하는 발언을 얼마나 한 가볍냐. 거 보면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가릴 것은 좀 가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경박하지요. 듭니다. 너무 경박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 유권자들 들을 때 뭐라고 들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이 몇 년도인데 지금 와서도 옛날 호남 얘기하다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게. 우리를 정말 우습게 한다고 이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표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인데 할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그야말로 이제까지 그 지역 감정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헌정사 이래 지금까지 얼마나 몇십 다- 년간 예? 우리 국민들의 그런 상처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거의 극복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냈다는 가서,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급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녹음 파일 7시간 그것도 뭐 오랫동안 상식적으로 보면은 공작을 해서 그걸 축적해 놔가지고 확 터뜨려서 일거에 판세를 뒤집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 같고 지금 소문은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 밀리면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든 그 전후를 기해서 뭔가 큰 건을 또 한 건 터뜨린다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네거티브는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그것도 그건 보면 것 같아요. 7시간 그것도 보면 당초 예상치라든지 이 후보 측의 지지층의 그 기대치라든지 이거하고 실제로 나온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네, 너무 나버렸거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야? 이런 식이 이제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한테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났고 그 점에서는 그걸 계속 무슨 굉장한 것처럼 미리 사전에 예고했던 MBC가 크게 기여를 해준 거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악재들이 계속 겹치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보를 고치지 않으면 마음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스스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돌아가신 자기 형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죠. 그럼 그 누구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왜 형수한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냐고. 우선 자기 그럼. 형님 돌아가신 또 지금 살아있는 형수한테 먼저 가서 석고대죄를 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고 국민한테 이런 일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사과한다는 게 바꿔 말하면 자기 형하고 형수를 지금도 계속 공격을 해야 되거든. 이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 한다든지 그건 우리 집안의 문제를 말이지 해집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집안의 문제는 자기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로 그런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격적으로 아마 지지자들도 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존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번 양자 진짜 진검승부죠. 예. 맞짱 토론의 도마 위에서 어떻게 요리될지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 민심도 정해지지 않겠나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